안녕하세요, 레인메이커입니다. 자, 오늘은 힐앤토 연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일상 주행에서 연습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선 그 전에 힐앤토 연습을 하시기 전에 제가 과거에 말씀을 다른 영상에서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오른쪽 발 뒤꿈치, 이쪽 발이죠. 이쪽 발 뒤꿈치를 들고 브레이킹을 이제 일정하게 하는 연습을 먼저 충분히 해 보시고요. 그래서 뒤꿈치를 들고 브레이킹을 했을 때에도 차가 갑자기 강한 브레이킹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울컥하는 일이 없도록 어느 정도 브레이킹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연습을 먼저 충분히 해 보신 다음에 지금 방법을 연습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 보고 일단 뭐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힐앤토를 하려고 하시다가는 브레이크를 너무 강하게 밟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너무 강한 브레이킹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뒤에 차가 뭐 갑자기 이렇게 좀 가깝게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리면 뒷차가 되게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뒤꿈치를 들고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담력을 조정할 수 있는 연습을 먼저 충분히 해보신 다음에 이 연습을 해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지난 영상하고도 조금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영상이라는 게 이제 수동 변속기에서 기어 변속을 하는 요령, 그런 부분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도 이제 카드를 눌러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가는 길에서 오르막에서 정체되는 상황도 만날 수 있으면 한번 제 영상에 이제 또 댓글로 오르막 정체 상황에서 어떻게 차를 조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식은땀이 나는 상황이 많다, 뭐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런 정체 상황이 오르막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힐앤토를 할 때 이 레브 매칭이 빨리 들어가고 기어 변속이 빨리 브레이킹과 동시에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레브 매칭 양이 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 뒤꿈치로 이 악셀 페달을 블리핑하는 그 동작에 있어서 강도가 좀 더 강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악셀을 많이 밟아줘야지 RPM이 그만큼 많이 뜨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브레이킹으로 속도가 충분히 줄어들면서 RPM이 어느 정도 떨어지기 이전에 기어를 빨리 지금처럼 바꿔줘야 되는 경우에는 블리핑 양이 많아져야 되고, 블리핑 양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뒤꿈치를 좀 많이 밟아야 되는데, 발목의 유연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브레이크를 좀 더 강하게 밟게 될 여지가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이게 충분히 익숙해진 상황이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너무 강하게 밟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이전에 연습을 하실 때는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서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RPM이 좀 떨어질 때까지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바로 이렇게 블리핑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고 조금 기다렸다가 RPM이 좀 떨어지기를 좀 기다려 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블리핑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이 레브 매칭 없이 변속 다운시프트를 할 때 RPM이 좀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줬다가 기어를 바꾸고 클러치를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면 변속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냥 가볍게 블리핑만 들어간다라는 정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블리핑 양이 비록 좀 모자라다고 하더라도 사실 반클러치를 클러치를 반클러치로 이제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정도로만 인해서도 이 변속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블리핑 양이 작아도 충격이 거의 없이 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살짝만 블리핑이 들어가줘도 클러치를 좀 빨리 떼게 되는 상황에서도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제 그런 시점부터 먼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시내 주행 상황에서 얼마든지 많이 연습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갈 텐데, 좌회전을 하면서 한 거의 300m, 400m 정도는 오르막이 이제 계속 되는 상황이에요. 그 오르막 상황에서 신호를 뭐 한두 번 정도 받고 갈 수 있을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면, 그때 이제 정체 상황을 가정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뭐 지금 차가 그렇게 많이 막히는 시간대가 아니다 보니까 안 나오네요. 지금 그런 상황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여기가 계속 오르막이고 여기서 정체가 발생을 하면 그런 상황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게 차가 막히는 시간대가 아니라서 그 상황은 다음번 기회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오르막이 나오더라도 짧게밖에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주제에 집중을 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 힐앤톨 연습을 하는 방법. 일단 첫 번째, 브레이킹을 하면서 RPM이 좀 많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고요. 자, 그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RPM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면 굳이 블리핑, 레브 매칭 없이도 클러치를 조금만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정도로 변속 충격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먼저 쓰시고, RPM이 떨어지면 그때 가볍게 블리핑, 이때는 그냥 살짝 건드려주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근데 그 정도 미세한 차이로만 인해도 사실 블리핑이 없이 그냥 반클러치로만 연결하는 것과 블리핑이 들어가 주는 것과의 차이는 상당히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차이가 좀 있는 편이고요. 이제 일상주행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뭐 시내주행은 60km 미만으로, 요즘에는 속도가 더 이제 10km, 시속 10km가 하향이 돼가지고 시내에서는 보통 50km로 주행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사실 4단 이상을 쓸 일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4단이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3단 정도에서 2단, 혹은 뭐 4단에서 3단, 2단 뭐 이 정도가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그 정도 속도 레벨에서는 블리핑이라는 존재가, 제가 높은 RPM 상황을 사용을 할 때 이제 레브 매칭이 들어가는, 아까 이제 조금 예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런 상황일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사실 블리핑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클러치만 조금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RPM이 좀 낮아질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클러치를 붙여주는 정도로만 해도 이제 충분히 변속 충격 없이 변속을 하실 수 있고, 근데 지금 주제에서는 이제 레브 매칭, 이 힐앤톨을 연습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브레이킹과 동시에 악셀 블리핑이 들어가주는 이 동작을 먼저 숙달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한 연습이기 때문에, 블리핑이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습관적으로 이제 블리핑을 넣어주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동작인데, 이런 동작 속에서도 브레이킹이 이 압력의 변화가 없이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상황에서는 이제 이 차들이 가다서다를 반복을 하는 이런 상황일 텐데, 자, 지금에서도 제가 이제 블리핑 양을 거의 뭐 안 주다시피 했는데, 동작은 이제 페달캠에서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이 레브 매칭 힐앤톨 하는 동작이 들어갔죠. 아마 거의 RPM이 상승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미세하게 한 100에서 200rpm 정도만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가벼운 동작에서도 이제 클러치를 빨리 떼주더라도 변속 충격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 아까 3단에서 제가 2단으로 변속을 했었죠. 3단에서 2단으로 갈 때도 그런 동작들, 중간에 물론 이제 더블 클러치 동작이 들어가긴 했지만, 중립에서 이제 한번 블리핑을 해주고 들어가긴 했지만, 그런 동작들을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동작에서는 최초에
그 힐앤톨을 연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 뒤꿈치를 들고 브레이킹을 일정하게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에서 가벼운 블리핑 하나 정도만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방지턱이 나오게 되면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 텐데, 과속 방지턱 앞에서 속도를 좀 많이 줄여서 이제 1단으로 가야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이 힐앤톨 동작, 브레이크와 그 다음에 악셀 블리핑이 들어가는 이 동작을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상황이 오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뭐 거의 3단에서 한 30km 미만 정도로 사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때 이제 앞차랑 가까워지면서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거의 이제 앞쪽에 신호를 받았으니까, 자, 2단. 자, 사실 지금도 블리핑은 거의 불필요한 상황이죠. 하지만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연습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도 굉장히 가볍고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고, 가볍고 섬세하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블리핑이 함께 들어가줘야 되는데, 자, 이때는 내가 브레이크 동작을 섬세하게 하지 못하면 몸에 바로 이런 어떤 내가 브레이크를 지금 섬세하게 밟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차체 거동으로 바로 느껴지죠. 조금만 브레이크가 강하게 들어가더라도 차가 울컥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게 직접 몸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섬세한 브레이크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고속에서 사실 힐앤톨을 할 때, 고속주행에서 힐앤톨을 할 때는 브레이크를 좀 세게 밟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풀브레이킹이 아닌 다음에는 크게 거동의 불안함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속이 아니라 저속인 상황에서는 사실 조금만 브레이크가 강하게 들어가더라도 차가 갑자기 팍 서버리는, 아무래도 고속에서는 브레이크가 차를 제동시킬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저속에서는 순간적으로 차를 확 멈춰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섬세한 브레이킹이 더 필요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섬세하게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내 주행을 할 때 뭐 30km, 40km, 그 다음에 50km 미만 영역대에서도 충분히 지금처럼 브레이크 컨트롤만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굉장히 미묘한 정도의 차이일 수 있는데, 브레이크를 섬세하게 밟으면서 뒤꿈치로 그냥 악셀 툭툭 건드려주는, 자, 요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동작 자체가 처음에는 뭐 이론적인 부분을 떠나서 동작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나는 이제 뒤꿈치를 들고 브레이킹을 하는 이 동작 자체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악셀 블리핑 하는 것도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막상 이 첫 번째 브레이크를 발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이 브레이크를 밟는 동작이 익숙해진다고 하더라도 이 악셀 블리핑을 해보려고 이제 딱 접근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생각처럼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뭐든지 일에는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게 이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벼운 악셀 블리핑이 들어가시면 되고, 이제 이 가벼운 악셀 블리핑 같은 경우에는 시내 주행을 하시면서 얼마든지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속 주행에서 힐앤톨을 사용을 하시기 전에 이제 조금 더 힐앤톨을 실생활에 접목시켜서, 아무래도 많이 내가 사용을 해보다 보면 그 동작 자체가 몸에 배이게 되고, 몸에 배인 동작은 편하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편하게 쓸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좀 더 어려운 난이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단계에서는 가벼운 악셀 블리핑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자, 이제 앞에서 과속 방지턱을 만나는 상황들을 조금 더 아마 겪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이제 1단으로의 2단에서 1단으로의 변속 상황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까워지고 있는
정착인데 RPM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도 브레이크 그 다음에 이렇게 힐앤토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장점은 이제 보통은 클러치로 속도를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앞차랑 간격을 맞추는 그 동작을 아마 먼저 많이들 하실 거예요, 수동운전자분들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서도 힐앤토를 좀 응용을 해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보는 거죠. 물론 브레이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브레이킹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먼저 충분히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 거는 그게 그만큼 안전하고 직결된 부분이라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뒤꿈치 든 상태에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저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갈 텐데 방지턱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방지턱이 나올 때 아마 2단으로 방지턱 앞쪽에서 주행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상황에서 굳이 필요는 없지만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1단으로 더블 클러치 힐앤토를 사용을 해서 1단으로 기어를 내리고 주행을 하는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골목 주행을 할 때 이제 사실 조용한 밤 시간대는 좀 민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불필요하게 낮은 속도에서 RPM을 뭐 한 3000 RPM 정도까지 띄워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2단, 1단은 이제 기업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1단으로 기어를 넣어주고 차에 엔진 브레이크를 강하게 걸리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으려면 이제 RPM을 좀 많이 띄워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RPM을 좀 많이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조용한 골목길 야간 주행 상황, 심야에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민폐를 끼치는 차량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 같은 주간 주행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이 특별히 배기 튜닝을 한 차가 아니면 그렇게 거슬릴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단, 1단의 경우에는 이제 싱글 클러치, 이 RPM이 많이 낮게까지 떨어진 상태, 2단에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1단이 이제 그냥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때는 많이 떨어지기 전에 이제 1단으로 기어를 변경을 해줘야 된다라는 상황이라면 사실 더블 클러치를 쓰는 게 좀 더 1단으로 기어가 잘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어비 차이에 의한 회전수 보상을 해줄 때 중립 상태에서 입력축, 출력축에 이 회전수를 맞춰주는 게 기어가 좀 더 잘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단으로의 변속에서는 거의 대부분 더블 클러치를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지금도 더블 클러치를 사용을 해서 한번 변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뒤에 차는 없는 상태이고요. 자, 2단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다가 지금 저 앞쪽에 방지턱이 하나 있는데,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방지턱 앞쪽에서 한번 1단으로 바꿔볼게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지금은 그냥 정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는 행동이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1단으로 기어 변경을 하면서 방지턱을 넘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저 앞쪽에서 한번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앞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단 상태고요. 2단에서 지금 한 30km 정도 상태고, 자, 여기서 브레이크. 자, 지금은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RPM 보정이 좀 부족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보정이 잘 돼서 제대로 이제 기어가 1단으로 딱 들어가고 엔진 브레이크 없이 바로 이제 1단 상태에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RPM을 보지 않고서 이제 하기는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처럼 차가, 지금은 뒤에 이제 차들이 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차가 없는 정도 상황에서 좀 한산한 그런 도로에서는 2단에서 1단으로 방지턱을 넘을 때 기어 연속을 해주는 과정에서 전방에 더블 클러치 힐앤토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브레이크. 자, 지금처럼 이제 한 1단에서 한 3000rpm 정도까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조용한 골목길에서 하시면은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이딴 점 좀 주의해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막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저도 이제 간간히 쓰긴 하는데 1단으로의 이 기어 변경은 그렇게 자주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과속 방지턱을 넘자마자 빠르게 가속을 해서 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은 사실 그렇게 일상주행에서는 뭐 거의 없죠.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테크닉은 사용을 하겠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은 테크닉을 연습을 위해서 쓴다. 약간 이런 부분들은 저처럼 좀 어떻게 보면은 변태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까지 굳이 쓸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안전만 보장이 된다면 충분히 써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봤고 제일 안전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4단에서 3단, 그 다음에 3단에서 2단 이렇게 변속을 하는 그런 상황, 기어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RPM이 좀 많이 떨어질 때까지 브레이킹 동작만으로 좀 기다리고 있다가 RPM이 많이 떨어진 상황, 반클러치 정도로만 해서 변속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뒤꿈치로 블리핑을 가볍게 해준다 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힐앤토를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지금 앞쪽에 차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도 3단에서 2단으로 힐앤토. 자,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뭐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다 힐앤토를 연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꼭 필요해서 그 상황에서 사용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상황일 때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기 위한 어떤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데도 어떤 꼭 그런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한 트레이닝의 과정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레인메이커였습니다. 좁은 길 주행에 주의하세요.